식사 후 몇 분을 더 이상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된 그날 이후로 저는 45년간 노인과 진료를 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11세 남길 씨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조용한 경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볕이 필요 이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죠. 남길 씨는 늘 하던 대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 가벼운 국, 찐 채소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약을 먹고 식탁에서 일어나 접시를 치우려던 순간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비틀거리다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함께 살던 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그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는 그때 당직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잘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시는 잘못된 음식이나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더 미묘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식사 직후 그가 한 행동이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매 식사 후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재정비를 합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남길 씨 같은 분들에게 이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은 재배치되고 소화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성급한 행동, 빠르게 일어나기, 힘쓰기, 적절한 시간 없이 약 복용하기은 갑작스러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어떤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교훈은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 후 몸에서 일어나는 일식사를 마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많은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전혀 모릅니다. 몸을 하나의 도시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일종의 응급팀이 즉시 위장으로 파견됩니다. 이 팀에는 혈액, 산소, 그리고 몸 전체를 순환하는 영양소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음식이 최적으로 소화되도록 집중합니다. 이 혈액 재배치는 기술적인 이름이 있지만 저는 간단히 설명하는 걸 선호합니다. 마치 몸이 지금은 전부 위장으로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이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몸은 뇌나 근육 같은 다른 부위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으로 줄인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 불균형이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약함, 실신감, 심지어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며 혈액순환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몸의 반응 시간도 짧아집니다. 즉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먹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 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류일 식사 직후 집안일 하기 76세 미숙 씨는 오랫동안 같은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즉시 일어나 설거지를 하거나 거실을 쓸거나 마당에서 식물을 돌봤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설거지 중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생겼고 며칠간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앞서 말했듯 식사 후 몸은 혈류를 소화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이 순간에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 심지어 가벼운 것이라도 하면 혈액이 팔, 다리, 몸통으로 분산됩니다. 결과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뇌도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이 내부 경쟁은 균형 상실, 흐릿한 시야, 식은땀, 낙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낙상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순간은 노력할 때가 아닙니다. 차분함의 시간입니다. 늘 활동적인 것이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류. 소파에 눕거나 기대 기저에 오랜 환자인 현우 씨는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것을 휴식의 순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점차 가슴 쓰림, 야간 기침, 수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은 위산 역류 단 식사 직후 누워서 많이 뒤로 기울이면 수직으로 작동해야 할 위장이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위상과 음식이 식도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역류입니다. 불편함 외에도 잦은 역류는 식도염증, 쉰 목소리, 목에 덩어리 같은 느낌,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명확합니다. 식사 후 최소 20송 30분 동안 똑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휴식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오류 3. 식사 직후 약 복용이건 매우 흔한 혼동이고 이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은정 씨는 점심 후 항상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지막 밥 숟가락 직후 약을 삼키고 화장실로 가려다 갑작스러운 불쾌감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 그리고 많은 이가 모르는 것은 식사 후 복용이 마지막 숟가락 직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약은 음식이 위장에 자리 잡을 최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일찍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하거나 메스꺼움, 어지럼증, 심하면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낙상 중 14%가 식사와 약 복용의 잘못된 타이밍과 직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귀중한 팁, 식사 후 최소 30분 기다린 후 약을 복용하세요. 의사가 다르게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간단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3가지 행동. 식사 직후 힘쓰지 않기, 눕지 않기, 즉시 약 복용하지 않기. 작은 조정들은 건강을 보호하고 낙상을 방지하며 소화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의 웰빙을 스스로 통제하게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노인들의 일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단지 잘못된 행동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추천하며 많은 삶을 바꾼 2가지 간단한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습관 1. 식사 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마시기. 대부분은 식사 후 물을 잇거나 너무 많이 혹은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이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소량의 미지근한 물은 귀중한 동맹입니다. 예를 들어 혜진 씨는 매일 속쓰림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제산제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어느 날 저는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약 10분 뒤 작은 잔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몇 주 후 그녀는 속쓰림을 마지막으로 언제 겪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음식의 이동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액의 작용을 돕고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또한 부풀림 없이 부드러운 수분 공급을 촉진합니다. 습관 1이요. 식사 30분 후 11소분 가볍게 걷기와 운동은 다릅니다.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자와 산책하거나 정원의 식물을 관찰하듯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4세 수민 씨는 매일 저녁 식사 30분 후 동네를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소화가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잠을 더 잘 자고 약간의 체중 감소까지 경험했습니다. 모두 노력 없이. 가벼운 산책은 장을 활성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의식으로 만드세요. 고정된 시간, 조용한 경로를 선택하고 이 순간을 자신을 위한 따뜻함으로 여기세요. 작은 행동들이지만 매일 건강을 강화합니다. 이 식사, 후 자세의 중요성. 식사 후 앉는 방식이 소화와 역류, 어지럼증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이가 앉아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식사 후 이상적인 자세는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 이상입니다. 몸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자세. 등은 곧게, 발은 바닥에 단단히, 몸통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 너무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않도록. 이 자세는 위장의 작업을 돕고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며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너무 부드러운 쿠션에 기대거나 소파에 푹 파묻히거나 몸을 뒤로 젖히는 의자에 앉는 것은 피하세요. 이런 자세는 가스 축적과 위산 역류를 촉진합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기다리며 주의 깊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고 상상하세요. 그 정도면 몸이 최적의 소화 모드로 작동하기에 충분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많은 조언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일부는 귀중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의도가 좋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오해를 함께 풀어볼까요? 오해 1. 식사 후 안 움직이면 살찐다. 오래된 인기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이가 식사 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모든 것을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사는 움직임으로 켜지거나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식사 직후 움직이면 소화를 방해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수면, 적절한 시간에 가벼운 신체 활동입니다. 오해, T. 소파에 눕는 게 휴식에 좋다. 휴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식사 직후 눕는 것은 역류를 촉진하고 위장 비우기를 방해합니다. 적극적 휴식이 더 낫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세요. 오해 3. 마지막 숟가락 후 바로 약 먹는 게 편하다, 편리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약은 위장의 음식과 상호작용하며 안전하게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소 30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작은 디테일에서 피어나는 건강제 경력 동안 건강은 큰 결정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거의 의식하지 않고 반복하는 디테일에서 피어납니다. 남길 씨, 미숙 씨, 현우 씨. 그들은 값비싼 약이나 급진적 변화로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을 바꾸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나아졌습니다. 나이 들며 도전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휘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의식적 행동으로 더 가벼운 날들, 더 평온한 소화, 더 깊은 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갈 때, 혹은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많은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배려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 간단한 결정으로 오늘 다르게 해볼게요. 점심 후 차분히 앉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시계를 보지 않고 10분 걷기. 이런 행동들은 작지만 결과는 쌓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환자들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건강을 위해 새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30분을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차이를 느껴보세요. 마무리. 건강은 나누는 것이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혹은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이가 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삼촌, 친구, 나이 들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이와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한 가지 제스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